네, 어서 오세요. 그 몽테스키에가요. 인간의 삶에 쓸데없는 법은 삶의 절실한 법들을 무력화시킨다 이랬습니다. 이 말의 뜻이요. 몇 가지 그 중요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쓸데없는 법을 왜 만듭니까? 그 정치하는 놈들이 부추겨서 그런 거거든요. 제 이익을 위해서 국민의 삶에는 전혀 상관없는 쓸데없는 법을 만들었다는 것이고, 그런 법들은 검사의 쓸데없는 권력을 더 키워주고 변호사 호주머니를 채워주는 역할을 한다. 이게 지난 한 30년 미국의 국가 페미니즘이 해왔던 일이에요. 어디 인류 역사에서 본 적도 없는 법들을 무지막지하게 만들어내서 법이 뭔가라고 하는 의문까지 들게 만들었다고요. 이게 더 무서워지는 거는 뭐냐면요. 이 쓸데없는 법을 자꾸 만들잖아요. 중요한 법과 쓸데없는 법 차이를 없애버려요. 따라서 법에 대한 전반적인 존중감을 사라지게 한다는 거. 그게 위험한 겁니다. 이 국가 페미니즘이 분명히 미국인들의 이 법의 정신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요. 네. 국회의사당 점거해버립니다.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머릿속에서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법 앞에서 똥오줌을 못 가리는 이 포스트 모던한 현상을 우리는 미국에서도 지켜봤고 한국에서도 지켜봤어요. 국가 페미니즘과 이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하는 이 똥 같은 법을 계속 만들어냈기 때문에 국민의 삶이 피폐하게 돼버렸고 국민들도 더 이상 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는가라고 하는 개념도 무의식적으로 갖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법이 무서운 게 없어요. 또 법조인들이 하는 행동 자체가 엉터리기 때문에 또 그런 거죠. 시대가 참 많이 바뀐다는 걸 알겠습니다. 예. 그래도 법을 지키지 않으면요. 나라 자체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원래가. 어? 누군 법조인들 좋아하고 검사 좋아하고 입법부 좋아합니까? 몇 차례 말씀드렸어도 그래도 존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하나하나 그래서 고쳐가야 되는 거죠. 고치지는 않고 때려 부수기만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누군 뭐 때려 부수고 싶지 않아요? 미국의 변호사이자 하버드 법대 교수 더쇼이츠 뭐 유명한 사람이죠. 2017년에 그 미투 사태 전에요. 미투 사태 전에 그 무고를 당했어. 성희롱으로. 대법원에서 무죄가 났다고요. 2018년 미투 사태가 벌어지니까 언론사들이 더쇼이츠를 또 긁어먹기 시작했어. 옛날 일을 다시 꺼내들고 재심하자 어쩌자 이랬다고요. 이 페미니즘 정치라고 하는 게 이처럼 미국 대법원까지 능멸을 해버렸다고요. 딱 이거 보자마자 저는 미국의 법 체계가 완전 무너져 버렸구나. 그중 한 사람이 말하길 그랬어요. 법조인이 얘기한 거예요. 알라, 당신 무죄 떨어졌지? 하지만 말이야, 미투 운동을 좀 살려주기 위해서 한 번만 고소당해주면 안 될까? 그랬어요. 이게 법조인 새끼가 할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하버드 법대 교수면 뭐하고 대법원이 있으면 뭐해요. 정치라고 하는 것이 미국처럼 삼권 분립이 확실한 나라에서도 사법체계 위에서 놀고 있잖아요. 법을 유린하고 있는 이 작태를 벌이고 있다고요. 미국에서도. 앞선 몽테스키에가요. 권력을 가진 자는 항상 권력을 남용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권력을 남용할 때 그 권력을 제어할 방법은 다른 권력을 끌고 들어와서 스톱시켜야 된다. 응? 그러니까 파워 스톱 파워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삼권 분립이에요. 근데 삼권 분립하면 뭐하나? 정치가 다 망쳐놓는데. 역대 국가 페미니즘 정치하고요. 미국 민주당 정치만큼 미국의 법을 유린하고 헌정을 유린한 예가 없어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치를 법으로부터
떨어져 칼로 잘라내려고 한스 켈센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거 됩니까? 그래서 정치 영역을요 국민들에게 갖다 주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사가 해결됩니다. 인류 역사가 바뀔 수 있어요. 국회를 폐지해버리고 그러면 응? 행정 공무원들을 국민 감시단 밑으로 데리고 올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프랑스 혁명 때요. 삼권 분립이 좀 불투명했어요. 사법부가 입법부 밑에 있었거든요. 하지만은 뭐 입법부 했던 놈들이 죄다 행정부에 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정치가들이 검사들을 관리했다고요. 지금 한국이랑 똑같아요. 검사들이 말이에요. 말 그대로 아무나 내려다가 기소하고 판결하고 사람들을 죽였다고요. 마리 앙뚜아네트와 같이 다툰 것 좀 보세요. 검사들. 엉망진창이었다고요. 뭐 없는 증거 일부러 조작해서 만들고 말이에요. 별짓 다 했어요. 검사라는 새끼들이 이게 230년 전부터 이 짓을 하고 살았다고요. 그래서 이 검사들의 그 뭐랄까 권한을 상당히 축소시켰어요. 프랑스가. 이 프랑스가 이 검사들이라든가 뭐 이 권력자들의 권한 축소시킨 나라예요. 이 나라가 아니에요. 이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는 좀 독재적인 개념을 많이 갖고 있어갖고 권력을 가진 사람한테 권력을 많이 주는 편이라고. 그러나 검사들 권력은 상당히 축소시켰어. 왜냐? 깡패들이었거든요. 항상 깡패 짓을 했어요. 검사들은요. 검사들 말이에요. 뭐 검사라고 하는 직책 말고 이 검사 스타일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그 사주팔자 하면요, 딱 깡패로 나와요. 조폭. 그러니까 조폭과 검사가요, 기질이 똑같아요. 물론 검사라는 직책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검사적 스타일의 그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독재 좋아하고 검사 법원 일 끝나고 집에 가서 게임할 때 MMORPG 게임을 하든 뭔 게임을 하든 간에 한 놈만 쫙 잡아갖고 뭐 조지는 게임들 이런 거 좋아한다 이 말이야. 아무튼 하여간 이 검사의 그 유형 타입을 얘기하는 거지 검사 직책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정치인들이 말이에요. 사법부를 자기 손으로 가지고 놀 때는 참 좋아요. 이 검사 저 검사 시켜갖고 자기 욕심에 맞춰서 이용하는 건 참 그때는 좋아. 하지만 결국 사법부에게 정치가 먹히게 마련이래요. 한국은 윤석열을 통해서 이 경험을 이미 해버렸습니다. 응? 검찰들에 의해서 정치가 먹힌 모습을 봤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가도 봤다 이 말이에요. 정치와 사법 관계는요 완벽하게 도랑을 쳐야 돼요. 법조인이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 돼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잘 되는 꼴을 본 적이 없어요. 19세기 특히 프랑스 온통 검, 판사, 변호사들이 죄다 국회의원을 했다고. 그래갖고 나라가요 한 100년간 말 그대로 나라도 아니었죠. 예? 1815, 1830, 1848, 1870 19세기 100년간 이 국회가 만들어 놓은 나라가 개판이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민중혁명이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경험이 있다 이거예요. 법조인은요, 인간의 사악함을 단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따라서 단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법 앞에서 순수해야 한다. 어린아이처럼 객관적으로, 객관이라는 말 자체 쓰지도 마. 그냥 마치 이 사건을 처음 본 것처럼 어린아이 눈으로 법을 판단해야 된다. 이것도 몽테스키가 한 말이죠. 게다가 삼권 분립 권력 중에 하나야. 따라서 정의롭고 당당해야 합니다. 한국의 법조인 중에 당당한 놈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이건 한국은 말이야, 삼권 분립 자체를 개념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이 검사란 것들이요, 대표적으로 엉망진창이죠. 직업 자체가 법원 다툼에서 이겨야 한다는 경쟁 체제 속에 있는 데다가 입법기관인 국회의원한테 열등감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조폭처럼, 부장검사를 형님으로 두고 조폭처럼 가진 모략과 무고 증거 조작으로 자기를 무장해왔다 이 말이에요. 검사란 놈들이 그랬어요. 원래가 체계를 그렇게 만들어놔서 그래. 체계를. 검사란 것들이 뭐 타고날 때부터 그랬겠어요? 물론 타고날 때부터 검사질이 딱 맞는 놈이 뭐 없진 않지만은, 그 한국과 같이 사법부가 정치와 한 몸에서 돌아가는 나라에서는 말이에요, 사법부의 핵심 인사들, 대법원을 포함해서 헌재 이런 것들 모두 국민투표에 붙여갖고 속속들이 인간성을 점검을 해야 돼요. 그리고 소환제를 꼭 실시해야 돼요. 대법원, 헌재, 부장검사, 부장판사 이런 것들 꼭 해야 됩니다. 그 지역별로 나눠서 하든 뭐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아무튼 간에 한국의 검찰 기소권은요, 이게 깡패랑 같아갖고 꼭 해결을 봐야 돼요.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부장검사를요, 인공지능으로 대체해. 인공지능으로 공소를 제기하고, 꼬마 검사 3명 중에 2명의 찬성으로 뭐 공식 기소하든가 말든가. 에? 물론 사람을 인공지능 결정 앞 뒤로 배치를 시켜가지고 점검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입력되든가 뭐 이런 것들. 인공지능 이런 데 쓰지 않고 어디다 써먹으려 그래. 어차피 판례하고 법률 데이터를 놓고 싸우는 게 검사, 판사 뭐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변호사들 아니에요? 어차피 데이터 싸움이잖아. 그러면 인공지능만큼 법관을 대체할 좋은 장치가 없어요. 기소, 변호, 판결, 집행, 이 사법부 역할 80% 정도는 인공지능한테 맡기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검사 멋대로 작태를 부리게 하지 말게 하라 그 말이죠. 억울한 사람들 도와주는 게 법의 역할입니다. 사람을 더욱더 억울하게 만들어 왔던 게 검사들의 역할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입법부라든가 행정부에 들어가면 작은 윤석열을 수십 명 만들게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제임스 메디슨이요, 대의제를 그렇게 주장하면서 남긴 말이 있어요. 삼권 분립이 삼권 야합이 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다음 영상, 다다음 영상 정도에 이제 헌법재판소 얘기를 할 텐데요. 한국이야 뭐 다른 나라에서 헌법재판소 만든다고 하니까 자기도 만든 것뿐이고, 프랑스와 미국에서 헌법재판소 헌법위원회를 만든 그 이유는요, 이유가 아니라 그 증상이 뭐냐면요, 입법부와 사법부의 역할이 많이 망가졌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응? 헌법재판소의 존재 의미가 그런 겁니다. 헌법재판소를 만들 게 아니라요, 각 지역별로 국민감시단, 배심원 감시단을 만들어서 지역당 1만 명 정도 만들어서 그 국민들한테 최고 권력을, 대법원 이상의 권력을 주는 게 옳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주권 재민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제임스 메디슨이 지금 살아있었다면 제가 한 말 그덕그덕 거릴 겁니다. 그래, 대의제를 하는 대신 마지막 최종심은 국민 자체의 권력에 줘버리자. 이거를 제임스 메디슨이 거부할 이유가 없죠. 감사합니다.